수면과 관련된 질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매예요.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오는 치매는 수년 전부터 우리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 알 수 있는 신호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지나가요. 오늘은 그 신호를 제가 과학적 혹은 의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치매는 갑작스럽게 온다? 아니면 오지 않는다?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느낌에서는 갑작스럽게 와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올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왔다고 해서 쓰러지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진행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치매는 확실하게 단계가 있어요. 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 말기가 있고요. 완전히 그냥 말기 중에서도 끝이 있어요. 그 말기에 말기가 있어요. 그런 치매를 우리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치매가 왔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도 여러분들 체크할 수 있고 오늘도 가능성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이 치매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치매는 정상적인 지능을 가졌던 사람이 뇌 질환으로 기억력, 언어 판단력, 실행 능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치매하고 우리가 흡사하게 헷갈리는 게 뭔지 아세요? 노화입니다. 노화. 치매와 노화를 되게 헷갈려 하세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치매와 노화는 다르다.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치매와 노화는 아예 달라요. 그 부분을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선 간단하게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치매가 종류가 있을까요? 그냥 치매면 다 치매일까요? 아니면 종류가 있을까요? 종류가 있어요. 있는데 가장 한국 사람들 많이 경험하는 치매가 어떤 치매일까요? 맞춰보세요. 어떤 치매일까요? 알츠하이머 한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 그리고 루이스 호차 치매, 그리고 이제 전두축 두엽 치매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건 극소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알츠하이머가 가장 많아요. 이 알츠하이머는 또 되게 신기한 게 나이하고도 큰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혈관성 치매도 마찬가지. 갑자기 혈관이 망가져서 치매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정상 노화는 딱 힌트를 주면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자꾸 기억이 깜박해요. 그래서 어제 누구랑 갔잖아. 아 맞아 그거였구나. 어제 내가 칠갑산에 갔구나. 그죠?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자꾸 힌트를 줘도 몰라요. 아 그 산이 어떤 산이었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빈도수예요. 노화는 정상적으로 20살 이상부터 노화가 와요. 노화의 가속도가 좀 다른 것 뿐이에요. 가끔 실수를 해요. 내가 깜박했다. 가끔 실수하는데 치매 초기는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면서 점점 늘어나요.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근데 본인이 다 느낄 수 있고요. 주변 사람들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쳐요. 영향을 미친다는 말은 누군가 만나기로 했는데 깜박했다. 못 가거나 이게 어쩌다가 한 번일 수 있지만 바빠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세요? 내가 해야 되는데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죠? 내가 뭔가 의지는 있는데 그게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뇌에서 행동으로 미쳐지는 데까지 결정적인 어떤 요소들이 정상적인 것과 치매 초기와는 좀 다르다. 정상 노화 치매는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매가 오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 신호들을 제가 한 7가지를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 가까운 기억을 상실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노인성 질환, 치매나 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찾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방금 들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질문해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상담하는 분들 중에서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약속 일정 자체가 맞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아이들을 데려다 줘야 되는데 자꾸 늦거나 맞지 않아요. 계속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면 바빠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실천에 옮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 기억이 상실되면 그 시간이 딱 돼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차하는 경험들. 해마가 약해져서 그래요. 우리 뇌에는 해마라는 기업 중추의 기능들이 있는데 뇌의 해마가 이제 약해지거나 망가지면 여러분이 가까운 것들을 빨리 잊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익숙한 일을 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면 늘 하던 요리를 순서대로 못한다. 갑자기 우왕좌왕한다든지. 남자분들은 늘 하던 일을 갑자기 뭐부터 해야 되지? 우리 살림을 할 때 뭐부터 해야 되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그냥 나이 들면서 노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솔직히 우리 스스로 생각해보면 내가 뭐를 먼저 해야 될까를 모를 때가 있어요. 강의 준비할 때 내가 뭐를 먼저 준비해야 되지?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계산이나 기계 조작이나 실수가 계속해서 많아져요. 근데 이거는 요즘에 연령층이 20대 30대도 늘어나고 있대요. 실제로 알츠하이머 치매가 요즘에는 점점점 많아지고 있고 나이대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두엽의 기능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 카페인 섭취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많이 보거나 게임을 많이 하거나 해서 전두엽이 망가지잖아요. 전두엽이 망가지면 늘 하던 일에 대해서 실수를 많이 하거나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세 번째, 언어적 문제가 일어나요. 예를 들면 대화를 할 때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거 알긴 아는데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이게 반복적이에요. 그럴 때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요. 그리고 내가 단어를 사용하는데 가끔 엉뚱한 단어가 나요. 사고를 말해야 되는데 바나나가 났다. 내 뇌는 인지를 하고 말을 하는데 말은 이상하게 나요. 이 어디 문제? 입의 문제가 아니에요. 언어 문제는 뇌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언어 문제에서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우리 뇌는 어떤 말을 듣거나 단어를 듣거나 대화를 하게 되면 그것을 뇌 자체에서 이 처리하는 영역이 있어요.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들은 것에 대한 처리 능력도가 떨어지면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는 하고 다 아는데 뭔가 뇌에서 그것을 정리를 못 해주는 거예요. 지금 뇌는 다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번째는 시간, 장소의 혼선이 와요. 자, 이건 뭐냐면 공간 인지 기능 저하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되게 제 뇌가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서울 어디를 가면 내비게이션 없이도 찾아가고 딱딱딱 보면서 익힌 공간 인지 능력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좀씩 떨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 이모님이 서울에 사셨는데 한번 경부고속도로 타고 와서 서초대교 건너서 어디에 들어가면 제가 그래서 지도 딱 한번 보고 길을 다 안내했어요. 어디든 정말 저는 한두 번 갔다 오면 그 길을 거의 외우고 했어요. 그리고 전화번호 정말 많이 해요. 기억력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시험 같은 거 보면 되게 잘 보겠죠. 거의 한 개 틀리던 거 그랬어요. 뭐 똑똑한 게 아니고 기억력이 좋았어요. 그쪽으로는. 근데 이게 뭔가 계속해서 휴대폰 저장하고 번호 같은 거 내가 외울 일이 없다 보니까 엄마 전화번호도 잘 못 외울 때가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공간 능력도 되게 떨어져요. 내비를 켜고 다니니까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으니까 내비만 보니까. 이게 사람의 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 활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근데 여기에 공간, 시간, 장소 이런 부분에 공간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타나냐? 첫 번째는 여러분 실생활에서 오늘 날짜를 잘 몰라요. 오늘 날짜 며칠이죠? 보죠? 12일이네요. 이렇게 보고 알잖아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졌어요. 12일 핸드폰을 봐야 이제 알죠. 그래서 저는 글을 정리하면서 오늘이 며칠이고 오늘 날짜가 무슨 요일이고 이런 것은 알고 살아야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의식하면서 오늘 첫째 주야 둘째 주야 몇 월 달이 이런 걸 생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자기 나이를 모르고 몇 년생만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보다는 올해 내 나이를 반복적으로 알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나이를 좀 적게 보이시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 나이가 몇 살이야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요일에 대한 착각을 잘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요일에 대한 착각, 이게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실수가 없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치매의 어떤 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런 인지 능력들을 깨우셔야 돼요. 오늘은 월요일이야, 내일은 화요일이고, 그리고 오늘 12일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혼동이 옵니다. 이것도 치매 중에 하나고요. 정말 심각한 거는 익숙한 길에서 길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길을 잃었다고 해서 내가 못 찾는 그 정도가 아니고 분명히 여긴데 내가 왜 이쪽으로 왔지?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산책을 하거나. 근데 산책로는 단순하니까 시내 같은 데 돌아다니다가 내가 미용실을 가는데 이 길이 아니었네?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사는 곳에서는 그냥 눈 감고도 갈 수 있잖아요. 거의 그런 곳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면 왜 잘못 왔지? 가끔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역시 공간인지 능력의 저하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도 자꾸 잊어버려요. 지금 오전인지 오후인지 점심인지 이런 부분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판단력 저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돈 관리 문제, 비합리적인 결정, 자꾸 결정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피해,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하죠. 사실 이것도 뇌가 약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판단력이 저하된다는 것도 역시 결정장애라는 말이 요즘에 있죠. 결정장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 아니면 또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다. 뇌가 망가지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성격, 감정 변화가 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말기에는 이러한 정신에 문제가 오긴 해요. 만약에 내가 위암 말기야 그러면은 선망이 오거나, 간암 말기 선망이 오거나, 아니면 나중에 기억력 상실 다 같이 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린 게 암 말기에도 오는 현상이고요, 신부전 말기에도 오는 현상이에요. 자, 성격 변화, 의심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이게 정말 맞을까? 정말 이게 합리적일까? 의심이 되게 많아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의심이 많아져. 그 다음에 공격적 현상이 생깁니다. 누가 나에게 별말 안 했는데 화를 팍 내거나 공격적으로 바뀌어요. 공격적으로 되게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반대로 공격적으로 바뀐 사람들의 특징이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무기력증이 또 있어요. 왜냐면 항상 신경이 예민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과다로 소비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무기력증이 생겨요. 그리고 우울증이 동반합니다. 우울감이 생겨요. 우울감. 우울증은 사실은 병은 아니고 증세예요, 원래는요. 근데 그것을 병명으로 놓고 약을 먹으니까 우리가 우울증이 병이 된 거지, 우울증은 오늘도 수없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성격들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활동을 회피하는 거.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기 싫다든지, 사람이 오면은 겁이 난다든지, 사람을 피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어느 순간 흥미가 감소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초기 우울증과 초기 치매가 흡사하게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사실 여기에서 내가 절반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미 치매 단계에 들어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치매는 초기 단계가 있어요. 근데 초기 단계에서는 우리 뇌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의식이 있거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판단할 수만 있어도 가능해요. 근데 나는 정상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네, 자기가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의학적 근거로 조기 발견이 중요해요. 왜 내가 조기에 검사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방하는 게 중요할까? 왜냐하면 이 뇌 손상은, 뇌 손상이 심할수록 되돌릴 수 있는 것이 힘듭니다. 뇌 손상의 영역이 가령 90%까지 갔다 그러면 되돌리기가 더 힘들어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되돌리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손상을 역으로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나이가 계속 드니까 올보다 내년, 내후년은 더 노화 속도는 빨라지니까 노화 속도에 비례해서 치매도 같이 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회복이라기보다는 점점점 우리 몸이 망가지는 부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기 발견을 해서 꾸준하게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이라든지 먹는 식사라든지 뇌를 활용하시는 거. 근데 뇌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감각 기능을 활용하는 거예요. 시각, 촉각, 뭐 미각 이런 여러 가지 감각 기능들, 우리가 뭔가를 만진다든지 자꾸 본다든지 자꾸 듣는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노래를 부르신다든지 뭔가 악기를 배우신다든지 언어를 공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죽어가는 뇌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실제로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중에 몇 가지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뇌 관리를 하셔야 돼요. 뇌 관리가 뇌 영양제를 준다 이런 게 아니에요. 뇌 관리는 감각 기능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뇌를 치유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특히 제가 말씀드린 거 3개 혹은 4개 정도만 돼도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사실 우리가 미루는 병이 아니고 예방하거나 빨리 발견해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내가 자주 깜빡거린다, 자주 인지 공간에 대한 능력이 사라진다, 그럼 과감하게 외우는 거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자꾸 보는 거 많이 하셔야 되고, 약한 부분을 더 많이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다 보면 뇌는 활성화되게 돼 있어요. 활성화되면 치매 진행도가 왔잖아요. 왔어도 그걸 무시된 채 평생 치매 안 걸리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무시되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관리 안 하면 치매 속도가 처음 단계에서는, 초기에서는 1년에서 5년 사이에 오는 것이 점점 빨라집니다. 1년 만에 혹은 2년 만에 갑작스럽게 올 수도 있어요. 사실 의무 교육 중에 앞으로는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치매 교육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리고 치매뿐만이 아니라 심혈관 질환이 정신적 질병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는 필수로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젊은 층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사실은 관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뇌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늘 공부하고 또 그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에다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